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격주로 만나는 AI 톡쇼. 예,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봄이 오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기지개를 켜고 활동을 좀 더 열심히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타임인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다룬 게 저거 다뤘잖아요. 오픈 클로하고 그다음에 클로드의 코워크. 예,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드로 할 수 있는 스킬셋을 거의 뭐 전문 소프트웨어 그동안 이제 유료 구독을 하던 그런 내용들을 그냥 명령어 수준으로, 자연어 명령어 수준으로 사내에서 처리해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제품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그러면 이제 AI를 어떻게 우리 기업에 도입해서 써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초미의 화두가 좀 되고 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지난 겨울 거치면서 뭐 약간 중견 규모의 이제 회장님들과 이렇게 이제 CEO 코칭을 해보면, 당신들은 금방 느껴요. 이게 왜 이게 필요한지가 한두 가지 이렇게 시험만 딱 해봐드려도 이렇게까지 빨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놀래면서 이거 뭐 임원진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좀 도입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전달하는데, 문제는 이게 전달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AI를 실제 자기 업무에 조직에 도입하는 혁신, 보통 이제 우리가 AX라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디지털 트랜스레이션이라고 몰라? DX라고 불렀던 거를 디지털 대신에 AI로 바꿔가지고 요새 이제 AX라고 부르는 그런 건데, 오늘 좀 그 주제로 좀 경험하신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추세나 뭐 이런 것 좀 가지고 얘기 좀 해보았으면 싶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스트 분이 이제 없으시니까 우리끼리 좀 조촐하게 얘기 나눌게요. 오붓하게 합시다. 예. 오리지널 빌모네. 자, 우리 정 교수님부터. 네, 예. 안녕하세요. AI 컨텐츠 연구소 정대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2주 동안, 중에서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초에 이제 신문사에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신문사는 이제 보면서 거기는 기자, 편집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국, 뭐 주로 이제 편집국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지고, 각종 채널들 있죠.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 채널을 활용하는 쪽, 그 다음에 사무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직원 전체 워크샵 하는 데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사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리서치하고 이제 아레나를 분석해가지고 맞춤을 해서 이제 강의를 2시간 했는데, 이제 편집국에 있는 국장님이 고민이, 기자들이 이 새로운 방식이 분명히 도움된다는 걸 아는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를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기사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적인 업무 과정들 자체를 AI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이고, 제가 또 시연을 보여줬어요. 기사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그 기사 작성한 걸 가지고, 멀티미디어국에서 뭐 음악 만드는 거, 또 그 다음에 각종 거기에 있는 캐릭터 있는데 캐릭터를 이용해서 뭐, 인스타 만드는 거, 네컷 만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걸 갖고 영상 만드는 것까지를 마지막에 보여줬는데, 눈을 동그래지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더니, 그게 이제 업무에 체화되는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또 한 영역을 하고 있는 B2B 쪽에 있는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 교육을 하면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어떤 AI 갖고 있는 개별적인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체화시키고, 아까 AX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문화로 만들고, 시스템으로 만들고, 이게 참 중요한 이제 과제가 올해부터 본질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희 어떤 생각입니다. 네. 참고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언론사, 신문사라고 하셨으니까, 요청하셨던 분이 어느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일단 거기에 있는 운영국장님이시고, 거기에 이제 대표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이제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요청을 하셨고, 대표님은 승인을 해준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이
새롭게 이번에 대표로 취임을 하셨는데, 네. 30년 정도 됐는데, 그 취임하는 데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표명하신 게 AI를 활용한 어떤 새로운 어떤 비전, 제2의 도약과 새로운 변신이라는 거를, 아젠다로 던진 그런 상황의 대표님이셔가지고 아마 그런 적극적인 어떤, 환경들을 마련하려는 고민들이 시작한 것 같고, 그 출발점에서 목표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오래전에 신문사 이벤트에 한번 이렇게 참여해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언론사들을 하면 이제 방송사, 신문사, 크게 보면 뭐 잡지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가 제일 보수적이야. 꽤 보수적이죠. 예. 아주 그러니까 관심사가 어떤 그 미디어의 혁신보다는 그 어떤 수익, 결국은 광고 나가죠.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의뢰했던 분의 직책이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는 오너들은 관심사가 수익에만 있고 또 밑에 기획을 하시는 이제 뭐 팀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직급들은 또 뭐 일단 수발이잖아요. 대표님의 수발 또는 뭔가 혁신보다는 매니지먼트 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참 아무리 좋은 방안을 제시해줘도 관심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강의보다는 좀 길게 보고 뭔가 이렇게 제휴가 돼서 어떤 혁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지 뭔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그렇죠. 하나의 이벤트로서 강의하는 거는 그냥, 예, 이쪽 귀로 들었다, 이쪽 귀로 올려나가요.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일 네. 것 같아요. 저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특강이라고 그러죠. 보통 뭐, 짧으면 한 90분, 좀 길면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열심히 막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나와서 한 달쯤이라도 뒤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어떻게 강의했던 게 효과는 좀 있으세요? 그러면은 별로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대부분 보면 그 이런 일회성 강의를 해가지고는 대부분 이렇게 재밌으니까 뚫어지게 보죠.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2시간 동안 마술쇼를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매직쇼를 봤는데 그래서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이제 요새는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AI가 업무에 도입되는 사례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좀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자극을 받는 분들을 봤는데 사실 작년 중반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AI가 뭐 뭔가를 한다더라. 뭐 새로운 게 있다더라. 뭐 이런 거를 그냥 듣고 흘리는 정도거나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조금 더 공부해보는 그런 수준을 못 벗어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지금 바뀌기 시작하는 게 작년 말, 11월 이후. 그때 이제 우리 나노바나나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그 뭐죠, 인포그래픽에 한글이 안 깨지고 구현되기 시작했을 때. 확실히 이 그래픽에 이 텍스트가 조합이 된다는 게 굉장히 그 문서 업무에 그 큰 변화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때가 약간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드디어 이제 실무에서 작용하고. 실무에서 AI를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쓸만한 이 품질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거의 느껴질 정도로, 몸에 느껴질 정도로 이제 급속하게 여기저기서 기업들이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도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손짓, 요구사항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올 보면 뭐,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저는 오늘 이 톡쇼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저 메이저 신문사가 있고 뭐 우리 그 전국지 그다음에 지역 신문사가 있고 또 지역 중에서도 자기 구역의 신문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만 그 언론 인터넷 등록된 것만 하여튼 2-3천 개 이상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한 신문사들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천지개벽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신문사들의 형태인데 이제 지역 신문사들이 지금 어려워요. 메이저들은 그나마 이제 뭔가 이렇게 규모가 있으니까 버티는데 이 각
지역에는 지자체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저도 한때 그 지역 신문사에 또 지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위원으로 뭐 넣어주겠다 하는데 이게 다 그거야. 뭔가 그 네트워크를 그쵸.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요거는 뭐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론의 어떤 형태가 품질이 올라가거나 뭔가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갖추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간판만 추워먹는. 그래서 이거는 이러면 발전이 안 된다. 그냥 어느 기관만 이용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AI가 나왔으니 그런 지역 신문이라 하더라도 AI로 혁신이 이루어질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꾸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지역 신문사들한테 이것이 이제 뿌려지고, 그들이 뭔가 우리랑 그런 파트너십 하에 장기적으로 뭔가 개선해 나가고 미디어의 품질을 더 올리는 어떤 방법론이 된다면 그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거나 뭔가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수익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을 거로 보여요. 다들 어느 정도 AI에 대한 소식도 알고 있는데 액션을 못하는 거니까 그 액션에 대한 방법론만 제시를 해서 어느 정도 뭐 1년이면 1년 기간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쭉 반복해서 뭔가 개선을 해 나간다. 이러면은 좀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여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를 짜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컨텐츠를 일단 기반으로 뭔가 이제 일종의 미디어 사업이니까요. 그런 걸 하는 거 이제 포함해서.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저도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 이제 그 AI 강의나 이런 코칭 요청을 받는데 이 범위에 제한은 없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렇게 좀 딥하게 들어가 보면 제조업 파트에서도 이게 AI를 그 기능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소상공인 얘기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케팅 쪽, 비즈니스 마케팅 쪽을 예전 같으면 다 무슨 뭐 대행사를 찾아가지고 한다든가, 자기가 없는 실력에 막 무슨 뭐 네이버 광고 배우고 막 해가지고 이제 얼기설기 막 이제 따라간다든가 이제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이 광고 같은 것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이 대행사가 굳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플랫폼사 자체가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막 만들어주고, 그렇죠. 집행시켜주고, 그 다음에 얼마 냈느냐에 따라서, 얼마 냈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성과 퍼포먼스까지 지금 지네들이 줘버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AI 기반의 그 광고 시스템, 이런 거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 개인들도 이게 운영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신문사들이 지자체들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를 해야 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 지역 신문사들은 지자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또 중앙에서 일부 또 지원 뭐 예산들이 행해지는데, 거꾸로 그런 지역 신문사들이 만약에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에서의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그리고 일부 지원은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받고, 그래서 어찌 보면 AI 주제로 지역 신문사들이 AI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딱 좋지. 교육 프로그램. 네. 그렇죠. AI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신문사가 주최하고, 그렇죠. 여기에 강사가 이제 우리가 투입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자체랑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심부름을 지역 신문사가 해주면 돼요. 우리가 가서 지자체랑 만나서 다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지역 신문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는 AI 강사만 지원해줘.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1년 내내 뭐 1년에 한 20번, 30번을 반복돼야지 이게 비용이 뭐 수익이 모델이 되지, 한두 번 해서 끝나면 인사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강사 양성 구조를 먼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하시는 AI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이거는 인력 교육받은 일정 수준이 되시는 분들을 그런 쪽에 투입할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신문사가 메이저 신문사들은 어렵고
지역 신문사들은 좋죠. 지금 자기들이 살기 위한 새로운 뭔가 상품을 만들기 위해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수요는 기업을 뭐 막론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뭐 기관,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지금 전 국민 그 어떻게 보면 제2의 컴맹 탈피 캠페인이 지금 벌어져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 교육 수요는 정말 전국에 산재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좀 이렇게 이 진화 빠른 속도를 좀 감당하면서 그 실무적으로 쓸만한 유용한 AI 도구나 활용법을 알려줄 만한 이 훈련된 강사가 지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충원해 나가면서 또 이제 기업들은 또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을 그 소스를 키우거나 공급을 받아야 되는지 그 두 가지 점을 그러니까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의 어떤 그 이제 니즈나 그 지금 고민사항들을 좀 함께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적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요즘 B2B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뭐 AI 강의나 아니면 이제 어카운트 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마케팅 그건 일종의 DX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DX를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AX를 적용시키는 부분인데 그 가장 큰 이제 어려움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작년까지는 사실 이제 AI가 뭐지? AI가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떤 기능이 있지? 이 정도 수준에서 사실 이제 논의가 됐고 또 이제 교육이라는 것도 그런 걸 소개하는 중심의 교육이었다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그럼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할 건데라 하면은 교육 모집부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AI 교육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부서에 어떤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개최합니다. 이 교육에 필요한 담당자는 영업 부서부터 시작해서 영업 관련 조직에 이렇게 딱 구체화시킨 걸 가지고 교육을 사실 커리큘럼을 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교육 단계가 뭐 영업 담당자별로 뭐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업무를 다룰 수 있는 AI를 활용해서 자기 업무를 효율성과 생산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실무 교육이 있다 그러면은 근데 또 기업에서는 필요한 거는 그런 것만 갖고는 사실 또 기업이 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생산 가속성을 높이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직원들을 대상하는 교육이지만 회사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교육을 만들어갈 때 이게 커리큘럼을 개인이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코칭하는 교육이 있고 거기 방향성을 해주는 컨설팅 교육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업무를 대행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에서 지금 현재 단계는 그렇게 뭐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배우지만 좀 더 기업이 제대로 AI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은 회사의 어떤 CEO나 아니면 C-레벨에서 어떤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직원들이 그런 어떤 배우는 직원들이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고 또 조직적으로 확산시킬 건가 이 전략을 안 가지고는 개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스킬 배우는 거의 업무로만 갖고는 절대 이 AX가 조직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없다라는 그 문제에 대한 거를 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 문화가 그렇게 안 바뀌죠. 네, 안 바뀌거든요. 그게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도 AI를 많이 써보지만은 이게 그냥 많이 가르쳐 준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쵸. 소화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자기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파생 효과를 내는 거는 또 다른 과업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이 돼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기업을 대상으로 AX를 컨설팅 내지는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 그 신문이 오는 게 또 주제의 한 부분이니까 신문과 같은 지역 신문 내지는 전체 신문을 봤을 때 전체 뭐 전국구를 하는
신문사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된다라고 보지만은 우리나라 지역 신문들은 제가 알기로는 10,000개가 넘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은가? 이제 대부분의 지역 신문사들이 누군가가 그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공유합니다. 네. 그 공유하는 사용료를 내는 방법인데 이미 이제 그게 이제 한물간 모델이 되는 거고 AI를 이용해서 뭔가 더 새로운 모델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뭔가 변신을 해야 되는데 수익 모델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접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B2B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니면 또 기업이 모여 있는 그런 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접점을 만들 수는 있는데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신문사든 아니면 또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 개인으로 접해서 접속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전국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국가에서 만든 기관들도 있고 많죠. 또 지방자치에서 만든 기관이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교육기관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런 교육기관에서 뭔가 이미 기존에 뭐 그 교육기관에서 갖고 있는 DB들도 있을 거고 교육생들, 졸업생도 있었을 때 그쪽에서 뭔가 교육에 뭐 접점을 만들고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의하는 사람과 그 교육기관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거기에 또 뭐 정부에서 어떤 AI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들이 지원되고 이런 어떤 시너지들이 동시에 뭔가 만들어지는 요소가 저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AI를 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그런 정책적인 측면들과 결합이 안 되면은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델이 이상적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정부 또 기관 또 우리 공급자 이게 쌈박자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지금도 아까 그 뭐 AI 교육 관련된 정부 정책이 나와서 하는데 이게 다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 자기네가 구성된 무언가 관계에 의해서 레파토리가 쫙 시행이 돼버리면 그거 바꾼다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미 그 레파토리를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저희가 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는 뭐 민간 개념에서 그냥 오히려 더 선택의 여지를 낳게끔 생산성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 레파토리가 AI 교육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해보면은 그저 그냥 반복되는 교육과 같은 형태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미 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성이 안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지원금을 타 먹는 정도로 끝. 일회성으로. 네, 일회성으로. 근데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결과가 더 낫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관계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관계가 계속 지속이 돼야지 서로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기존에 뭐냐면 이제 일학습 병영제라는 거를 한 1년 정도. 일학습 병영제. 네, 그게 뭐냐면 기업에 있는 인력들을 이제 정부가 지원해줘서 그 일정 정도 한 뭐 12회, 20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 교육을 시키는 거를 하는데 이제 그쪽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디지털 커리큘럼을 짜서 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기업에 소속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평생학습원이라는 거 있고 이게 NCS라고 그러나요?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커리큘럼은 정부에서 만든 커리큘럼을 해야 되는데 커리큘럼 보면 정말 그 20, 30년 된 그치. 내용의 커리큘럼이 한창 날고 빠진.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어야 될 상황들인데 저는 문제는 오히려 어떤 지금 이미 기존에 있던 뭐 그런 일학습 병영제든 아니면 뭐 평생학습제든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들에 실질적으로 강사가 거기서 뭔가 역할을 할 역량 있는 강사가 지금 저는 그렇죠. 없는데 그걸 정부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육성할 확률은 적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런 어쨌든 간에 지자체든 그게 정부든 아니면 뭐 또 기존에 있던 각종 기관에서 뭔가가 교육이 진행될 때 거기 필요한 강사로 뭔가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는 충분히 또 민간 단위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민간단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강사 양성.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거기서 훈련된 강사진들이 일단 수요처를 이제 열어주는 게 큰 업무인데 수요처라는 게 누군가 잠재적인 수요자들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언가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금방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개인이면은 사실 개인을 돈을 내고 그 교육 과정을 듣는데 대부분 이제 그 교육 수요들이 어떻게 발생되냐면은 뭐 우리 저기 실업자나 아니면 뭐 청년 실업자 이런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직들이 그걸 이용해서 교육비를 무료로 해주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배우는 비용을 개인 돈으로 지불하고 하는 경우,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게 되게 적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시스템에서는 정부에서는 뭐냐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고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조직들은 뭐냐면 또 그 시스템 내에서 강사를 섭외를 하고 강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거기에 커리큘럼을 만들고 강사를 할 사람이 제가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강사 부족한 건 맞고 또 하나 저희가 또 경험한 것 중에 그때 이제 1인 미디어 교육을 이제 어디 뭐 여성 기관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예산을 여성 발전센터가 있을 거예요. 네. 각 구별도 다 있는. 뭐 정부 이제 네. 부처에서 지원을 해주는. 저도 참 좋은 기회였죠. 그 문제는 수강생들이 공짜야. 다 무료로 이제 뭐 2달, 4달간 교육을 매일 받는데 수강생이 갑질을 해요. 우리가 와줬잖냐. 나 없으면 어떻게 머리숱 채웠겠니. 또 그걸 운영하는 그 단체는 수강생이 왕이야. 그렇지. 왜냐면 이게 뭐 민원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당하니까 강사는 둘째예요. 강사는 저 수강생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게 아닌데 이 수강생도 여럿이다 보니까 어떤 수강생은 이런 얘기하고 어떤 수강생은 이런 일하고 수강생이 안 나오면 이 운영 그 단체 기관은 비상이 걸리는 거야. 이 결석하면 이게 리포트가 들어가니까 그쵸. 중앙 기관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강사가 중심이 돼서 강사의 프로그램을 수강생들이 따라가야지만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 단체 기관 운영 기관이 자기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 점수가 출석 점수나 그렇죠. 모든 게 좋아야 된다. 결국 수강생한테 선물도 사주고 뭐 이게 많아요. 피드백 좋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왜 사주지? 공짜 프로그램인데 별 의미도 없는 것도 뭐 과자도 사주고 막 수강 기간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이거 아닌데 거꾸로 수업에 필요한 것을 사주면 좋을 텐데 그런 점수 따기 위한 이게 우리나라의 행정기관들의 형태예요. 예산을 받는 기관도 문제고 예산을 주는데도 그런 구조로 돌아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중심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형태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저희는 아니 정부 지원 안 받아도 좋아. 차라리 이 AI라는 특성은 더더욱이나 그 본질적인 성격이 부가가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포인트를 줘서 뭔가 이제 밸류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뭔가 AI 교육을 하는 거는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강사들을 교육한다는 건 그 강사가 뭔가 강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네가 알아서 강사 수강생들 모아서 알아서 해 이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강사 과정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국내에서 강사가 수요처가 어디에 있고 그 수요처에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강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특히 이제 원래 정부 예산이 투여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요소, 기관, 그다음에 형태 이런 거는 다양하게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할 때 커리큘럼 어떻게 짜고 거기 특성은 뭐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원된다면은 물론 AI 교육 과정의 강사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으로 훌륭한 강사를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배운 강사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곳에서 뭔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가적인 제도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제도 하에서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그런 기회를 강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오시기 전에 보내주셨던 그 퍼플렉시티 AI 예. 내용을 한번 굉장히 길들은 예,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어제 이제 그 우연히 네, 저도 자세히 다 읽어봤어요. 네. 우연히 이제 저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원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찾아보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잠깐 함께 좀 나눠보면 퍼플렉시티 최근 자료 어디 갔냐 찾아야 되겠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읽어보면서 딱 느낌이 이건 AI가 아니라 IA다. IA다. 여기에 강사를 투입하는 거나 그 결과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AI는 이렇게 갈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 그 행정 기반의 어떤 프로세스 이 전형적인 옛날 이렇게 네. 파견식 기관 중소기업 지원 명의에 갑자기 우리 제자분 중에 한 분이 AI 훈련 코치라는 제도가 있대요. 이걸 어떻게 좀 제가 응모를 해볼 수 없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길래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뭐야? AI 훈련 코치가 뭐야? 저도 이제 한 3년 가까이 지금 AI라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처음 듣는 용어여가지고 야, 이게 무슨 명칭이니? 너 아는 거 있어? 내가 물어봤거든요. 퍼플렉시티한테. 그랬더니, 그거 아마 프로그램 명칭이거나, 상공회의소나 인력개발원 같은 데서 하는 무슨 과정명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찾아봐, 니가. 그랬더니, 이렇게, 요런 단체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WeWantTo.com. 요 사이트에서 발견된 내용을 찾아봤더니, 요런 코치에 대해서 요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 사이트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도. 그래서 보면 위원회 이런 데가 있고요. 우리는 원해. 어떤 사람을 원해? 이 경력과 경험을 자산으로 만든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훑어봤는데 50 플러스 그 훈련 코치라는 게 보면 표준화된 어떤 자격이나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쭉 찾아봤더니 우리 인력관리공단 있잖아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있던데 거기에서 약간 국가 고용노동부 전제하에 이런 AI의 역량을 업시키는 그런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에게 5년간 100만 명 이상에게 AI 교육 훈련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의욕적으로 AI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그 중에서 중소기업 AI 훈련 확산 센터를 열어가지고 전국에 10개소 신규 지정해서 이런 것들 한다라고 이제 쭉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주요기관이 이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부, 집행은 산업인력공단, 협업부처는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이렇게 해서 이런 작업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제 그 부처만 좀 다르지 저런 유사한 형태의 교육 공급 방법들, 방식들은 무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불과 지금 작년 12월에 결정돼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AI 훈련 코치 정체,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각 운영기관에서 채용하는 전문 인력의 그냥 직무명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보니까 이제 캐럿 글로벌인가 이런 회사가 아마 이제 교육 쪽에 정부 사이드하고
많이 협력하는 어떤 그런 좀 약간 큰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찾는 요 AI 훈련 코치라는 이 요건, 그러니까 응시 요건이, 응모 요건이죠, 응모 요건. 가봤더니 AI 관련 분야 연구나 강의, 실무 경력 2년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면서 1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현직에 이미 AI 현직을 맡고 있거나, 아까 얘기하신 그 NCS의 인공지능 분야의 확인 강사 일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여기 한국기술교육대의 요 강사 아카데미 과정의 이수자이거나,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AI로 훈련된 강사가 없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나 내나 AI 최소 경력 2년만 있어도 어떤 강사 코치로서의 어떤 자격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직무를 맡겨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조건으로 얼마 정도의 이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 한 건당 이제 우리 코치를 파견해가지고 개별 중소기업에 건당 이제 이 코칭비를 그 프리랜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씩 지원하겠대요.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이런 그 기업 코칭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서 방문해가지고 쭉 거기 기업의 상태라든가 이렇게 체크해주고 시간 보통 한 30분? 그 정도 이렇게 좌담 코칭 정도 해준 다음에 그 정도부터 비용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파견 강사 몇 명 가지고 전국의 수요를 커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적인 강사 양성이 사실 병행돼야죠. 어차피 이제 어떤 개인이든 기업이든 요구사항을 이제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어떻든 간에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장에 수요가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 수요에 맞춰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쉽게 얘기하면 주려면 제 생각에는 일정 정도 약간 이게 공인 어떤 최소한 자격 증명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거를 위한 어떤 강사 양성 과정도 어떤 형태든 간에 민간하고 관이 어떤 협업을 해가지고 하든 이런 좀 제도적이거나 좀 체계적인 그런 좀 양성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요즘 그 회사의 입사 방식이 신입사원을 채용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경력직을 한다는 이유가 AI는 경력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지금 여기 공고에 난 거는 경력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죠. 학력 기준 또는 2년 전에 그런 기준이라는 이게 사실 이론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경험적인 게 아니라. 근데 그나마 저 정도만 하더라도 아까 이제 꼭 석사학위는 없더라도 이 분야에 한 2년 이상 실제 강의 경력이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전에 그런 무슨 자격 기준에 비하면 거의 지금 허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다시 형식이, 공급하는 형식이 예전들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뿐이죠. 지금 옛날에 디지털 활성화될 때 이게 각종 자격증들이 난무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그렇지 않나요? 지금 비슷한 형태인데 오직하면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기도 하지만은 이게 만족도가 나올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지만 그리고 2년 전서부터 AI에 대한 학습을 하거나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날아다니지요. 20만 원 이렇게 할 사람이 사실 없지. 이것도 이제 저번에 교육과 관련된 강사 양성 과정을 하나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들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강사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제 예산 베이스로 한번 추적해봤던 데이터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10조가 넘게 배정됐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뉴스에서 워낙 많이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쭉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교육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초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가 기존에 34시간 있었던 이런 AI 연관 교육을 거의 더블로 늘리겠대요. 68시간까지. 중학교 같은 경우는 68시간이었는데
102시간까지 늘리겠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업 현장에서 요구 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미래 교육 자체, 이제 그 학교 교육에 대한, 학교 교육에 대한 이제 얘기고, AI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취지는 이거죠. 단순 암기식 교육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그냥 묻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질문 중심의 학습을 서술형 평가 이런 거를 도입해서 이게 바꾸는 과정에서 이 전문 강사의 필요성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이 보면 이제 그걸 위해서 뭐 전국에 1000개의 AI 중점 학교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막 여기 서울에 17조 원, 부산에 5조 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 지방교육 재정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막 써 있거든요.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만 100조가 좀 넘더라고요. 한 해 예산이. 엄청 커진 거예요. 교육부 예산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쭉 나오고, 근데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이 정도 상황이면 지금 신규 필요 인력이 최소 2,000명. 최소의 최소. 중학교, 고등학교만 합해도 전국에 5,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 학교에 한 명씩만 배치하려고 해도 5,000명의 수요가 필요한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2,000명은 그나마도 지금 적게 잡은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뭐 공급 가용한 인력들은 뭐 그동안에 사범학교 뭐 무슨 과 뭐 다 합해가지고 해도 1년에 500명 정도밖에 안 된대. 500명 제대로 안 된대. 그러니 뭐 절대적으로 지금 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거의 지금 매년 거의 1,500명 정도의 이 AI 강사 이 부족 현상이 앞으로 몇 년은 지속될 수밖에 없죠. 당장 올해만 해도 최소 2,000명이 필요한데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이 500명도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빨리 지금 이 기술 확산이 일어나고 이거를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기회는 기회예요. 제가 요새 농담 삼아서 우리 그 제자분들한테 그러거든요. AI 강사만 잘해도 3, 4년은 충분히 먹고 살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최소한 실력을 스스로 양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어떤 지금 수요들은 이렇게 켜나가고 있으니 좀 공부 좀 같이 해보자. 이제 이런 제안으로 교육 과정을 하나 지금 새로 개설하면서 지금 일종의 제안서죠. 제안서. 이게 배경이 이러하니 같이 한번 공부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슬라이드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건 지난주에 만들어 본 거예요. 지난주. 아주 저팀 아까 1,500명 정도의 당장 올해 2,000. 상반기에 이렇게 필요한데 아까 그 공고난 그 기준치에 의하면 20명. 그런 인력들을 AI라는 타이틀을 단 어떤 다른 기존의 학습 과정에 있던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써먹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너무 탁상공론 같은 얘기 아닌가. 그렇지. 근데 어쨌든 시장 수요는 시장이 반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민간이 이게 뭐 돈이 된다 싶으면 달라드는 부분도 있는 거고, 어쨌든 또 예산을 워낙 많이 풀렸으니까 또 그 예산을 또 어쨌든 따먹고 싶은 이제 그런 집단들이 또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 거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먼저 잠재적인 대상, 업종에 따라서 아니면 산업에 따라서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잠재적인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프로포잘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방법이죠. 안 그러고 그냥 전부 폭넓게 열어놓고 자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이거 자체는 너무 단기간인 어떤 이벤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AI라는 학습 과정과 실행이 이게 1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잠재적인 대상을 정해놓고 그 그룹의 규모를 봐서 이게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지속적인 서포트 프로그램이 돼서 파트너십이 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벤트성 AI 교육은 그냥 하고 끝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그 신문사를 예를 들다 보니까 신문사라는 어떤 그 그룹의 대상이 굉장히 AI를 빨리 도입해서 활용해야 될 잠재적인 수요 대상자다.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떤 사이즈의 신문사를 우리가 대상을 모델로 잡아서 거기에 따른 간단한 제안서가 된다라면 뭐 그 중에 3% 5%만 선택을 해도 너무나 그건 좋은 서로 협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제 이제 최 교수님이 공개해준 유튜버 저기 내용 보면서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왜 AI가 도입이 제대로 안 되는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건 아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개인 차원에서 자기가 그걸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하고 기업에서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건 전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 어쨌든 IT 분야에 지금 33년 있었는데 거기 그 기간 동안 만들어졌던 솔루션이라는 건 아마 너무나 많지만 그 솔루션을 제대로 기업에 도입하고 적용한 케이스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기업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문화라는 거와 또 기존에 해오던 업무 방식과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것들이 충돌되고 또 그걸 도입하는 부분에 저항이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때 최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간에 대표님도 그렇고 교육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업에서 개인들한테 할 때와 좀 기업 활동은 좀 다를 때 같은데 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AI를 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도움이 될까 이 관점이 이제 어제 되게 공감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제 밑에 개인이 배워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통 방식을 버텀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이 배워서 그걸 업무에 활용해서 그걸 확산시키는 방식을 버텀업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대표가 이제 배워서 뭔가 지시를 해서 하는 걸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반드시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먼저 배워야 되죠. 대표가 배워서 개발자만큼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가장 그 성공 요소의 핵심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영상이었죠? 네. 대표님 만나봤어요. 네. 3개월을 지켜봤는데도 네. 아무것도 안 쓰고 있던군요.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정확하게 그런 어떤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준, 업무 보고를 하고 하는 거를 보고에 반드시 반영을 하라.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어떻게 했고 그게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평가, 직무를 하고 하는 주간 업무든 월간 업무든 평가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 확산을 시키려면은 사람을 바꾸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쁜 사람을 바꾸라가 기회는 주지만 결국은 가장 확산시킬 수 있는 건 그 AI를 잘 쓰는 사람을 관리자로 한 명 집어넣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해야만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꼭 이렇게 AX뿐만 아니라 DX에서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 그걸 저도 한 3년 정도 이제 허브스팟이라는 최고의 어떤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능이 너무 좋은데 결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업무 방식을 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그 시스템의 방식대로 변화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기능은 좋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데 자기가 실제로 하는 업무와 보고용 업무를 결국 나누다가 결국은 안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저는 뼈저리게 깨달아 봐가지고 어제 그 강의 하시는 내용 자체가 지금 틀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뭔가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 좀 그런 방향을 기업의 좀 CEO나 C레벨들에게 좀 제안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어제. 네. 그 보세요. 지금 일부러 지금 틀어놓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동안에 암만 한 사람이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전파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게 기업은 평가 네.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인센티브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걸 자기가 굳이 해봐야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일을 빨리 능숙하게 처리하면 일만 더 늘어난다. 쟤는 잘하네. 남는 시간에 이것도 해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탑다운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성과 보상 체계나 이런 분들이 근본적으로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해라라고 해봐야 실제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인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이제 여러 기업들을 다니지만 제가 항상 그게 우리 그 CEO 분들 만나면 그러거든요. 먼저 하셔야 됩니다. 먼저 느껴보셔야 됩니다. AI를 가지고 실제 업무가 얼마나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지를 이 탑 C클래스가 먼저 이걸 경험을 해봐야지 그걸 가지고 왜 전사 배포와 전사 전파가 필요한지가 느껴집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새 가면 저는 맨날 대표님은 하루 종일 뭘 하세요? 그 중에서 매일 반복하는 업무가 뭐세요? 그리고 물어본 다음에 그거 제가 오늘 앱 짜드리고 갈게요. 그렇지. 예, 예, 써보고 나서 예, AI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참 근데 이걸 이제 직접 써보게 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제한돼 있으면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제한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확실히 있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실제 하는 실무에서 AI를 도입했더니 AI의 어떤 그 앱 같은 걸 써보게 했더니 이렇게 시간이 그 단축된다는 걸 이제 직접 보여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달라지거든요. 태도가.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방식도 제가 이제 맨날 그래요. 이제 전체 모여놓고 하는 교육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각 부서별로 좀 자발적으로 해보겠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약간의 그 인센티브를 걸고 그 챔피언으로 나서게 해라. 키위를 하는 그렇지. 친구가 중요한 예. 것 같아요. 부서별 키맨들을 그 찾아가지고 실제로 그 친구들이 각자 자기 업무에서 이 AI를 이용해가지고 자동화된 어떤 그런 그 솔루션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교육을 좀 바꾼 데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코칭을 아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스타일, 뭐 어떤 그 전달하는 방식 이것도 굉장히 정립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실효성이 있는 쪽으로. 대부분 아직도 일회성 특강으로 이걸 교육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부분들이 그 새로운 기술들이 그 조직 내에서 특히 그 회사마다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부분에서 어떤 중간관리자 역할들 자체의 위상도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도 옛날에는 뭐 마케팅에서도 역할 중심으로 돼 있었잖아요. 채널 담당하는 사람 뭐 하는 이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대표가 일을 안 해보면 그거를 직제 자체가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져야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가 그 일을 해보면은 이게 일을 한 사람이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거고 또 사람과 사람과 일을 협업한다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거를 새로운 도구를 갖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감을 안 잡으면은 아무리 도구가 좋아져도 옛날 방식으로 하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고민하는 게 되게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제가 뭐 오늘 얘기하다 생각이 나는데 아까 그 산업별 아니면 그 규모별 네. 몇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AI에다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짜줘라. 분야별 다 다를 거고 네. 규모별 다 다를 거고 또 이 업종에 따라 다를 거거든요. 그걸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 카테고리를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실제 잠재적으로 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카테고리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받아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잠재적인 대상자들한테 뿌리는 거죠. 네. 당신이 해당되는 것은 이런 카테고리에 이러한 유형의 교육을 받으니 뭐 보고 알려줘. 잘 짭니다. 그 최근에 이번에 개인별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개인별로 그 질문 받고 분석해 주는 거 그걸 기업 컨셉으로 바꾸면 바로 그냥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이게 그때 제가 이제 아예 이 요구사항을 받아보려고 제가 AI 114 저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저걸 기업용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모아봤거든요. 통계를.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한 2월 한 달간 돌렸는데도 거의 300건 가까이 지금 접수가 됐거든요. 300 정도면 통계 처리하기 나쁘지 않죠. 보시면 이래요. 여기 업무 유형별 분포. 그때 좀 달라졌나요? 몇 건만 있으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수렴되기 시작해요. 지금. 그
지금 거의 한 300건 더 됐잖아요. 구체화됐네요, 업무 영역이요? 네 건만 더 올리면 이제 300건이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 마케팅. 도수 분포입니다. 45개. 예, 그 다음에 개발이 44. 44건. 예. 업무 자동화 43. 데이터 분석 41. 자, 리서치가 30. 문서 작성 28밖에 안 됩니다. 문서가 확 줄어드는데. 예, 그리고 고객 서비스, 다목적, 영상 생성, 일정 관리, 이미지 생성, 예, 요 정도 수준, 자막 생성. 그러니까 이게 자막, 음성, 뭐 이미지, 그다음에 문서, 조금 더 넓게 보면 리서치까지.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AI로 좀 가르쳤던 그 영역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보시면. 그러니까 요 내용이 예. 이 섞여 있잖아요, 업종들이. 예. 예, 그것을 업종별로 이제 분리가 된다라면. 그렇죠. 예, 여기 여기 지금- 소상공인, 예, 뭐 쫙. 아니면 뭐, 예. 이 대상이 기관. 거기다 그것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인구, 저 직원이 몇 명이냐, 업종이 뭐냐, 이것만 하면, 그게 이제 그것만 들어가면은, 업종에 따라 투표도가 달리 나오고. 그렇죠.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서 작성 쪽이나 이런 이제 그 AI 생성, 우리가 생성 AI라고 불렀으니까 네. 컨텐츠 생성에 필요한 AI 도구는 이제 예. 전체 수요의 30%가 안 돼요. 네. 나머지 60% 이상이 다 이제 업무 자동화, 업무 데이터 자동화, 분석, 예, 개발, 마케팅, 실무의 예, 거죠, 대부분.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다 AI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이게 현실입니다. 업무 그래서 자동화의 핵심 영역들은 뭐였어요? 대부분은 저거죠. 반복되는 그 업무를 그냥 루틴 업무에 루틴 업무를 자동화를 자동화하는 어떻게 거. 앱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건 이제 뭐 주 단위 뭐 루틴도 있고 매 일 단위 루틴도 있고. 그 정도는 그렇지만. 보통 그런 업무 자동화를 그러니까 이제 태스크를 연결하는 뭐 M8이나 아니면 뭐 제피어나 이런 자동화였는데 그냥 그런 거에 아니면 그건 앱으로 그냥 그 부분을 만들어서 그냥 결과를 나오게 만드는 거가 그러니까 이 중심이에요. 시퀀스 자동화는 이제 마지막 마지막 오토메이션의 단계고. 마지막 단위고 지금은 이제 모듈별로 태스크별로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시퀀스를 자동화하는 걸 대부분 자동화라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 1단계는 태스크 자체를 자동화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럴 필요도 없고 예. 태스크 그 모듈을 자동화시키면 나중에 모듈만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건 나머지 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요새는 뭐 이제 뭐 제피언이 뭐 메이컨이 쓸 것도 뭐 필요도 없어요. 보면 하나의 모듈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어서 와야 되는 모듈을 얘한테 생성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자, 요렇게 데이터 모았다. 이 사람 명단 뽑았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메일 보낼 수 있는 모듈을 집어넣어줘. 이 사람한테 문자 보낼 수 있는 모듈을 집어넣어줘.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보냈으면 그 사람이 회신이 오는 거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짜면 그냥 시퀀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MCP 저기 클로드 코어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기에 모듈들을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하는 거를 MCP로 하고 뭐 아까 뭐 각각 그 모듈들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게 보니까 이미 연결할 수 있도록 업무 세트화돼 각각 있어요. 업무를 다양한 업무들을 서로 이렇게 태스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를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스킬셋이라고도 스킬셋도 하고, 그렇고, 플러그인이라고도 하고, 플러그인도 하고, 그래서 다 연동돼서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저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데이터 그러니까 꺼내.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어렵게 그렇게 M8 쓰듯이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하는 과정이 없이 가능하도록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자동화 공부하겠다는 사람한테 엠파링 같은 거 어렵게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환경으로 지금 바뀐 예,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예. 지금 여기 포맷에 네. 그 작성하시는 사람들이 자기 업종이 뭐다라는 그 예. 질문이나 무슨 사회 무슨 파트 업무 파트가 어디다라는 거는 이제 넣도록 해놨어요. 예. 업종별로는 통계 내보면 되죠 나중에 이제 리소스가 그걸 좀 보고 싶어. 예. 로데이터만 있으면 뭐 그건 뭐 통계 만드는 거는 출력 방식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건 뭐 어렵진 않으니까. 저는 이제 이 내용 플러스 이게 이제 주로 LLM 베이스의 AI를 어떻게 쓸 거냐 뭐 그런 게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사실 피지컬 AI에 관심이 커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더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AI, LLM 베이스의 AI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있고 또 하나는 피지컬 AI에 적용되는 사례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이 같이 이해가 되면은 AI를 배우는 폭이 이제 이런 LLM을 어떻게 잘 쓸 거냐. 둘째는 이것이 또 우리 환경에
어떻게 피지컬하게 적용이 될 그렇죠. 거냐. 예. 업종이나 뭐 산업별로 좀 다른 게 넓어지고 그렇죠. 뭐 본인이 이제 나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쓰겠다. 또 우리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예측도 하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보면 좀 더 밸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잠재적인 수요를 잡기에는 좋지 않을까. 뭐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홍계는 제가 한번 뽑아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반도체의 또 기술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진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뭐 전망이 좋은 회사들이 큼직큼직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야, 저 회사가 앞으로 1, 2년 후에는 엄청 발전하겠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AI와 관련된 발전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는 것과 잡는다는 것과는 큰 차이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도 하여튼 지금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게 새 영역 하나가, 그쵸. 카테고리 하나가 완전히 새로 생기는 건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사실 지금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 톡쇼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의지가 있으시면, 아니면 전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AI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 최 교수님이 하시는 이런 앱을 잘 만드시니까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와 관련된 정보, 산업의 정보, 기업의 정보, 또 기술의 정보가 이런 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뭐 데일리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정도라면 우리가 AI를 배워서 나만의 그런 앱을 만들어서 내가 활용하겠다. 그럼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실무적으로 가면 결국은 그 바이브 코딩을 기반으로 자기가 업무하는 거를 고스란히 이렇게 AI로 자동화시키는 쪽의 그 교육 수요가 제일 현실적으로도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실용성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문서 만들기, 뭐 제안서 뭐 잘 쓰기, 글 잘 쓰기 이제 요런 그 제한된 단계를 좀 넘어서야 될 타임인 건 확실합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 시간에 가르쳐 주셨던 클로드 코어, 그렇죠. 뭐 그거는 독립된 또 PC가 해야지 우리 안심하게 쓸 수 있다. 그건 오픈클로라고 하는 놈이고, 예. 클로드 포억은 나름대로 이제 딱 그 범위를 예, 지정을 해가지고 그 범위를 못 넘어가게 지금 그 제한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업종별로 그다음에 그 태스크별로 다 그냥 뭐죠? 저희가 스킬만 딱 선택하면 그 스킬에서 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주니까요. 뭐 회계 처리, 세무 처리, 법률, 뭐 자문 뭐 이런 거 다 계약서 검토 이런 게 다 된다고 하니까 그거 쓰는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의 제가 볼 때 이제 앞으로 우리 옛날에 MS 오피스 못 쓰면 거의 업무가 불가능했듯이 이제 그런 툴들을 못 쓰면 예, 다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금방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을 누군가에 필요한 사람한테 만들어주는 거. 뭐 특정인은 그 사람은 나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런 환경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데이터 업데이트하는 것도 뭐 롱텀으로 서포트는 해줄 테니 뭐 정기 수수료만 내. 고객이 되면 이게 장기간 가야지 이게 좋지. 하나 끝나고 땡 하면 사실 피곤하거든요. 하여튼 성과가 하여튼 조금씩 나는 걸 제가 느끼는데 이제 아까 이렇게 앱 개발 방식으로 바이브 코딩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제가 업체가 한 두세 군데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만들었다고 이렇게 가끔씩 저보고 점검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와요, 링크를. 근데 이제, 오우, 됐어. 이 정도면은 가르친 보람이 있어. 이제 이런 걸 느낄 때가 이제 자꾸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내가 그걸 만드는 과정을 몰라도 그렇죠. 자기는 그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결과물만 얻으면 되니까. 그리고 뭐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하는 거는 또 만들어준 사람한테 계속 이거 좀 업데이트하면 좋겠다. 뭐 그것도 그때 또 관리해주고. 그렇죠.
또 이제 그런 작업들을 그래도 한 1년 반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제 조금 지금 이제 도사. 예, 결과물을 좀 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 좀 뿌듯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전망이 좋아 그렇죠. 보여요. 예. 우리가 다 교육을 A에서 Z까지 배울 필요는 없고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환경이 되면은 자기는 결과치만 보면 되니까.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떤 식으로 앱을 만들어 뚝딱 10분 만에 만드는지는 다음에 한번 언제 기회가 돼서 딴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시연을 해봐드릴게요. 딱 그런 어떤 그 서비스의 어떤 제안서. 네. 예를 들어서 뭐 PC 한 대 플러스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한지를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그런 환경을 딱 세팅해주고 뭐 주기적으로 관리, 유지 보수 해주는 거죠. 예, 그것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잠재적인 수요가 무궁무진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먼저 진단 쭉 해서 요러이란 거 배워가지고 요러이란 워크플로우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그걸 제가 어느 세월에 해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러거든요. 자기 할 일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걸 배운다라고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행 수요도 생깁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형태로 모델링을 해서 뭐 이제 홍보하면은 그 중에 소위 말해서 조금 자본력이 있거나 자기 뭔가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는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AI를 이용한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 건 수요가 있죠. 자, 우리 이제 또 1시간이 넘어갔는데 네. 마무리 발언 네. 모아보면서 정리하죠. 예. 네. 오늘 뭐 다양하게 좀 초점을 다양하게 맞춰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원래가 AI를 실무에 적용하고 또 활용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고민들이 가장 좀 이제 다양하게 전개될 것 같아요. 폭발하는 시점이죠. 네, 폭발하는 시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또 기업에서도 기회지만 또한 뭐 저처럼 이렇게 또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 그 강의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또 새로운 산업도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자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봤으면 좋은 시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우연하게 이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좀 구체적인 네. 파트너가 향이 좀 보이시니까. 예. 우리 이제 정 교수님한테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은 강의라는 표현보다는 컨설팅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예, 컨설팅 우리가 가깝죠. 강의하면은 과거 어떤 교육 과정의 그 개념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정해진 커리큘럼을 전달하는 시간 느낌이니까. 베이스의 어떤 비용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AI는 시간보다는 퀄리티 어떤 밸류에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밸류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거 개념에서 강사라고 했을 때 A라는 강사와 B라는 강사, C라는 강사가 AI를 썼을 때는 천차만별. 맞아요. 네, 우리가 그냥 강의 개념은 옛날 그 보편적인 교육 과정에서 A 강사나 B 강사나 C 강사나 거기서 거기에 결과물인데 AI는 전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은 강의라는 단어에 대한 저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예. AI 분야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인 고객하고 얘기할 때도 강의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컨설팅이라는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차도가 크다.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조촐하지만 우리 오리지널 멤버끼리 모여서 AI의 지금 교육 수요에 대한 현장, 그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도입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인사이트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예. 주,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